수십 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부엌에서 아침마다 피어오르던 달콤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보약도 아니었고 값비싼 수입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란 봉지 하나,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간 생활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사판 새참 시간에도, 농촌 들녘 광주리 안에도, 시골 경로당 평상에도 늘 그 노란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친숙한 벗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자 설탕폭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마다, 자녀들의 잔소리마다 믹스커피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평생의 낙이었던 그 한 잔을 서랍 깊숙이 숨기거나 입에 맞지도 않는 블랙커피로 억지로 바꾸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과연 믹스커피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정말 독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조용히 도와주는 작은 조력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제 겉모습에 덧씌워진 오해를 잠시 걷어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믹스커피 한 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인스턴트 커피 분말, 설탕, 그리고 식물성 크리머, 우리가 프림이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믹스커피를 설탕 폭탄이라고들 하시지요? 그런데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당류는 약 5에서 6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남짓입니다. 반면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사과 한 개에는 약 15에서 20g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보고됩니다. 믹스커피 3봉지에서 4봉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 끼 흰쌀밥 한 공기는 체내에서 분해되면 당분으로 약 70g 안팎이 됩니다. 즉 하루 한두 잔 정도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이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거나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이제 프림, 크리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프림은 돼지기름이다, 혈관에 쌓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일부 제품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크리머는 동남아시아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야자유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트랜스 지방 함량이 거의 0에 가깝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자유에 들어있는 중세지방산은 체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성질이 있어서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조금 가볍게 깨어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믹스커피의 커피 부분, 즉 카페인과 폴리페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뇌세포를 매일 청소가 필요한 두억에 비유합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쓰고 나면 뇌세포에도 작은 찌꺼기와 피로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이런 노폐물이 잘 치워지도록 뇌 안의 청소 시스템을 돕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약 1만 명을 10년간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 커피를 마신 분들은 거의 마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은 커피피가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경향일 뿐이며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이 세월과 함께 녹슬어가는 과정, 즉 산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폴리페놀의 약 40% 이상이 커피에서 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매일 채소, 과일을 넉넉히 챙겨 먹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어르신들께 믹스커피 한 잔은 항산화 물질을 공급해주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조금 늘려 기분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컵의 온기, 코끝을 스치는 향, 달콤한 한 모금이 주는 그 짧은 만족감이 외로운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보조적인 도움 수준일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병원 치료나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믹스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우리 몸의 부담을 줄이고 도움이 될 가능성은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제 생활 속 4가지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지로 젓지 마시고 반드시 티스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커피 봉지 끝으로 휘저어 드신 분들 많으시지요? 하지만 봉지 겉면의 인쇄잉크 성분이 뜨거운 물과 닿으면 미량의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물속으로 녹아나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 반복된다면 우리 몸에는 분명 부담이 됩니다. 부엌 서랍에 있는 작은 티스푼 하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빈속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커피가 들어가면 약한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증상이 없어도 오랜 기간 습관이 되면 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입니다. 셋째, 커피를 마신 뒤에는 물 한 잔을 꼭 곁들이십시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조금 더 내보내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갈증이 둔해져 몸이 살짝 마른 상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기 쉽지요. 커피를 마신 뒤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시면 피가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신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우유를 한두 숟가락 정도만 살짝 더해 보십시오. 카페인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을 조금 늘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신 어르신들의 경우 커피를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믹스커피를 타실 때 우유를 한두 숟가락 정도 더해서 드시면 우유 속 칼슘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고 맛도 훨씬 부드럽고 고소해집니다. 또 한 가지, 약과 커피를 함께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혈압약, 갑상선약, 골다공증약을 드시고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약은 카페인 때문에 흡수가 방해되거나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을 드신 뒤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정도는 커피를 피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하는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정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커피 자체를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횟수와 진하기를 줄이고 우유를 함께 곁들이는 방향으로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속이 안정될 때까지 커피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의사 지시에 따라 아주 연하게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이 있다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믹스커피 하나에도 들어있는 당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랙커피나 무가당 커피로 전환할지 혹은 완전히 줄일지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믹스커피를 둘러싼 오해와 가능성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아침을 깨워온 그 노란 봉지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과학적 근거와 삶의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뇌를 깨우는 카페인, 몸속 산화를 늦추는 폴리페놀, 그리고 따뜻한 한 모금이 주는 작은 행복.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또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하루 한두 잔을 올바른 방법으로 즐긴다면 우리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조력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지로 저으시지 말고 티스푼으로 저으시고 빈속이 아니라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시고 커피 후에는 물 한 잔을 곁들이시고 뼈가 약하신 분들은 우유를 살짝 더해 드신다. 그리고 약을 드신 직후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커피를 미루신다. 이 정도만 지키셔도 평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조금 더 안심하고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 가셔서 그 노란 봉지를 하나 꺼내 보십시오. 오늘 들으신 대로 봉지는 컵에서 빼 두시고 티스푼으로 천천히 저으신 다음 식사 후 한참 쉬셨다가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한 모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평안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한 잔과 함께 평안하십시오.